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이번 주, 지난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제일 절박할 때 열심히 하세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빨랐다,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절박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주위 여건에 상관없이 공부하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석사, 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위 받을 때는 논문 쓰고요. 학위 받고 나서부터 논문 안 써. 교수가 될 때까지 공부하다가 교수가 된 다음부터 논문 안 써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이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거죠. 꼭 공부라고 하니까 논문 쓰는만 공부를 안 해요. 인생 공부도 공부고요. 사회생활도 공부고요. 술 잘 마신 것도 공부야. 여행 잘 다니는 것도 공부고요. 넓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공부라는 무지하게 폭이 넓은 걸 개념으로 따지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일 절박할 때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군명에 조금만 더 했으면, 대학교 1학년 때 이것만 좀 더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나간 건 소용없어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뭘 하든 최선을 다하세요.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내가요, 나는 어떻게 하다 대학을 2번을 다녔어요. 이제 한의대를 2번째 다니고 나서 대학원을 보는데 떨어진 거예요. 2번째 또 떨어졌어. 3번째 또 떨어졌어. 그래서 육수로 했어요. 육수. 생각을 해보세요. 육수에서 석사과정 들어가고요. 박사과정도 3수에 들어갔어요. 나는 근데 그 상관없이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 현혹돼서 휩싸이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옛날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옛날 서울대 동문회지가 있어요. 동문회 아시죠? 2달에 한 번씩 동문회지가 있는데 거기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원고료가 없어요. 그냥 써주는 거야. 그런데 글을 써줄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 밤을 꼬박 새워. 집에서 엄청나게 혼나죠. 돈도 안 생기는 거야. 밤새워서 한다고. 그죠? 지금 보면 참 우스운 것도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글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연재 10년. 그래서 동창회에서 나중에 상패를 주더라고. 10년 동안 연재해 준 그래서 고맙습니다. 말이 10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보수도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근데 그때 할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누적이 되니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뭐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물론 내가 오늘 강의하는 율무에 대해서는 강의입니다. 저 율무로 물론 이거 발표 논문은 뭐 이것도 이제 내가 일본 가서 발표한 논문이라 이제 가끔 일본어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대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율무를 내가 처음 봤을까? 아니에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봤다. 그때도 보고 또 계기 되면 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목표를 정할 때 대학원 석사 봐서 그때 뭐 6수, 7수, 뭐 3수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또 원고료 없는 돈도 못 받고 꼬박 나는 밤새서 그걸 해줬어요. 최선을 다해줬어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오늘의 내가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하는 난 이제 아까 내가 그런 얘기했죠. 공부라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책만 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들께서 뭘 하든지 밥을 먹든 놀러를 가든 술을 먹든 밥을 하든 김치를 담그든 제대로 하세요. 청소를 해도 제대로 하세요. 친구들과 놀아도 제대로 좀 놀아. 진짜 화끈하게 놀아보라고. 그것도 공부야.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세상을 사는 거다. 한 얘기 더 해드릴게요.
내 지인인데, 물론 나는 이제 한의원에서 출입한 사람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사람은요, 대학교 다닐 때 맨날 놀러 다녔대요. 공부는 안 하고,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녔대요. 놀러 다니는데, 남들 안 다니는 길로만 다닌 거야. 새로운 길로만. 어디 음식점 유명하고, 뭐, 이런 것도 알고요. 새로운 길다. 이 사람 회사를 들어갔는데, 외국 바이어가 왔는데, 그 바이어는 우리나라를 자주 오던 사람이라 남들 가는 데는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외국 가이드를 안내를 했대. 그랬더니 뭐 물론 만족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 소문이 나서요. 외국 사람 오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그게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노하우를 배우러 사람들 와.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놀러를 다녀도 제대로 놀러 다닌 거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보답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대학교 신분에, 그죠?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시면서요, 책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공부라 생각하세요. 밥을 먹어도요, 밥도 종류가 달라요. 맛도 달라. 그걸 감별을 해보세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맛을 느껴보세요. 달라요. 하다못해 산책을 하더라도요, 나무에 풀벌레 소리가 달라요. 바람 소리가 달라요. 나무의 소리 느끼는 거 느껴봤어요? 풀이나 나무가 소리가 있어요. 사색을 해보세요. 꾀꼬리가 울고 까치가 우는 소리도 느껴보세요. 그런 것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마세요. 술 맛도 느끼고 분위기도 즐겨보고 깊이 있게 해보세요. 그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과 미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힘을 모아서 모든 게 가능성을 두자.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은 간단히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 그런 보장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유엔 사무총장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법 있어? 장관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회사 사장님, 회장님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노벨상 타지 말라는 법이 있어? 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다 열어두세요. 그러고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세요. 아까 계속 말씀드려서 공부라고 책만이 공부가 아니라고. 친구 만나도 공부야. 드라마 잘 보는 것도 공부야. 연속극도 잘 보세요. 그 속에 느끼는 걸 간평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옷 입는 것도 공부야. 옷도 제대로 입어보세요. 그것도 능력인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라는 개념에서 고리타분하게 뭐 책만 이게 아니라 모든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폭을 넓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꿈과 미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뭐 너무나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공부합시다. 오늘은 내가 율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 율무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자, 진도를 나가봅시다. 율무의 품성이다. 율무는 어떤 건가? 좀 봅시다. 일단 율무는요, 피부 관련된 최고예요. 율무 잘 먹으면 피부가 때깔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새 피부 미용 아주 중요하죠. 율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요, 사막이 있죠. 물사마귀. 물사마귀의 무사마귀 특효약이 율무예요. 그래서 무사마귀 있을 때 율무에서 나온 걸로 추출을 해서 그래서 좀 약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옛날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율무를 좋아하는 미녀가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사막의 특효약. 이게 무사막이에요. 이럴 때 특효약이 뭐냐? 율무를 잘 먹으면 좋아져. 이런 건 이제 토막상식이고요. 또 폐결핵의 특효약이 폐결핵. 지금은 뭐 폐결핵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지금도 폐결핵이 꽤 많아요. 이럴 때 폐를 다스리는데 율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투베크로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폐결핵 특징이죠. 이랬을 때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건 뭐 거기서 추출한 뭐 코이제인나이도 이런 어떤 그래서 약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다 이제 화학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런 건 뭐 이제 토막상식이고 다 아는 얘기고요. 이제 먼저 이제 율무에 대한 그 이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무는 뭐 여러 가지로 불려요. 뭐 해로, 기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불려요. 옥주자, 뭐 초주자, 뭐 회해미,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 우리나라에서 율무를 어떻게 이제 표기를 했을까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록조, 그 한글로 표현된 걸 최초에 내가 향약 구급방이야, 구급방. 이 당시에 나온 거를 이제 이두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향약 구급방을 뒤져봤더니, 율무를 뭐라고 했느냐? 의를 율무라고 하거든요. 율무를 두송이라 해요. 두송. 그리고 유을매.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뭐 여기 속은 율무 의인 율무가 속된 표현은 유을매라.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이 뜬금없이. 요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두문자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설총의 이두문자. 그 설총은 아시죠? 그 원효대사 아들 원효대사인데 이제 그 요석공주인가요? 그 공주하고 해서 이제 그 원효대사를 낳죠. 그 설총을 낳아요. 근데 그 설총이 이두문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말 같이 써요. 이제 그 이두문자가 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또 향약 채취 원령에도 유울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걸 좀 살펴볼게요. 보면요. 율무 이는 되겠죠. 새 을자. 이거 매야 매. 에? 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을매, 율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율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을매 하다가 율무.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원이야, 어원. 그러니까 율무가 근행된 아니라 사실은 이을매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두문자 표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이제 고서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을매 이렇게 되고 향명으로 뭐 이렇게 나오죠. 율무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율무가 된다.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도 뭐 연장이에요. 뭐 또 다른 고서들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걸 그냥 토막상식을 넘기고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국어사전이 뭐냐? 훈몽자회. 최세진에 의해서 쓴 겁니다만 아주 유명한 책이고 뭐 당연히 그 물명이나 아니면은 그 옛날 고어 어원을 따질 때는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다. 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봤더니요. 율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요. 율무이 나오죠. 율무. 의가 율무예요. 근데 속은 옥촉서라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옥촉서는 뭐냐? 옥수수를 말해요. 옥수수. 우리 뭐 옥수수 있죠? 옥수수인데 무슨 율무의 이명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율무의 이명으로 나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율무와 옥수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옥수수는 어디서 도입이 됐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게 유럽으로 전달된 게 옥수수예요. 옛날 이 아시아나 유럽에는 옥수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콜럼버스 이후에 옥수수가 전달이 되고 물론 고추도 없었죠. 없었는데 콜럼버스 이후에 전 세계로 퍼진 게 옥수수와 고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 모양이 율무하고 모양이 좀 비슷해요. 열매 모양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율무의 이명으로 잘못 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 당시에 옥수수가 있었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율무의 비슷한 종이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 증거로.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위만 보고 밑에는 안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옥촉서라는 단어가 옥수수라는 옥촉서가 한글로 옥수수라고 그래요. 우리 뭐 옥수수 알죠? 콘. 옥수수의 이명인 줄을 표현하는 걸 몰라서
언급을 안 했던 거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발견을 해서 옥수수가 옛날부터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훈몽자회 그 동경대에 있는 그 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죠. 율무이 써 있고요. 속호, 세속에서는 옥촉서라고 한다. 글자 보이죠? 옥촉서. 옥촉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옥수수라고 그랬죠? 이런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해서 이거 율무예요, 율무. 이거 율무하고 옥수수는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원문으로 봅시다. 이 율무, 의는 옥촉서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근데 훈몽자의 실수인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이게 이시진, 그러니까 본초 강목의 책은 옥촉서, 옥수수라는 걸 보면요, 모양이 의와 같다, 율무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옥수수는 모양이 율무 비슷한 거다. 이런 표현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훈몽자에서 착각을 해서 율무의 이명으로 옥수수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무와 옥수수 모양이 비슷하죠. 열매는 다릅니다만 이런 자라는 모양이 좀 비슷해, 그죠? 그래서 착각한 거지 않을까? 이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옥촉서가 의가 뭐라고 그러죠? 율무라고 그러죠. 율무 비슷하다. 이런 기록들은 계속 나와요. 본초 승하 반계라든지, 또 뭐, 폐문적 광금, 여기도 율무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계속 나와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봐서, 아하,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장이에요. 본초 종신에도 똑같이 나오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당시에는 상당히 율무의 이명으로 이걸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무의 이명을 다 한번 모아봤어요. 혹시 다른 데서도 율무의 이명으로 옥촉서라 쓰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요. 오직 훈몽자회에서만 율무의 이명으로 옥촉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이게 맞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책에도 나오겠죠. 다른 책에는 안 나와요. 오로지 훈몽자회에만 나와요. 그렇다면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훈몽자회에 나온 율무의 이명 옥촉서가 잘못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명 다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율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무로 죽을 만들면요. 율무차 아시죠? 율무차. 우리 커피 자판기도 있고요. 뭐 탐험도 율무가요. 뭐 이따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살 빼는 약. 한의학에서 살 빼는 약 중에 거의 대부분 율무가 들어가요. 즉 습을 빼줘요. 한의학에서는요. 몸이 살이 찌는 걸로 습이 된다. 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한의학에서는 몸이 습해진다. 그럼 노고로 이게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치료하는 것이 율무다. 또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갔어요. 율무죽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요. 율무로 죽을 참 많이 끓여요. 그래서 모든 죽의 대명사를 율무로 썼어요. 그래서 아언각비라는 책이 있어요. 정약용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율무는 뭐라고 하느냐? 율모. 발음 난다으니까 율모라고 하는 율무인데, 이거를 점착성이 있어서 가루를 내서 우리 미음 먹는다 그러죠? 미음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율무를 미음의 대명사로 여겼대요. 우리 미음 있죠? 미음. 쌀죽 같은 거. 미음, 니꾸로 율무죽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촉서는 이제 수수예요.
수수의, 뭐 예를 들어서 녹갈의, 뭐 예를 들어서 교맥의 이런 식으로요. 교맥은 메밀이고요. 메밀로 죽을 써도 교맥의 이렇게 단어 썼대요.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옛날에 율무죽을 매우 많이 먹었더라.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율무죽을 그 대명사 같이, 죽의 대명사 같이 사용해서 자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먹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구황. 배고플 때 율무를 먹으면 배가 든든해져요. 자, 다시 말할게요. 구황식품의 상당수는요, 살 빼는 약으로 써요. 왜 그럴까요? 구황식품,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서 배가 부르게 하자. 배고픔을 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율무를 먹으면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프니까 다른 걸 고기를 별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옛날의 구황식품이 니꼬로 오늘날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국이 배고픈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무를 채취를 해서 빵과 그래서 죽을 만들면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을 만들어 먹으면은 배고픔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다시 뭐라고요?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율무는요, 몸이 의식을 추울 때, 냉기가 있을 때 그걸 치료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무가 이게 살 빼는 약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요. 특히 태음인들이 오히려 한축난다 그래. 몸이 의식을 추워요. 태음인에도 불구하고 손발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설사 쫙자가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치료한다. 요 냉기, 율무를 먹으면요, 죽을 끓여 먹으면 치료가 돼요. 여기 써있죠. 요 냉기를 치료하다. 율무로, 죽을 끓여 먹고, 이러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이런 기록도 계속 나와요. 참고로 식료찬요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 책이에요. 이건 내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블 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아무도 못했어. 원처, 오자, 탈자,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서. 그리고 원본 자체가 안 보여요, 글자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해줬죠. 그래서 식료찬요에도 냉기를 치료한다라고 율무를 밥을 끓여 먹거나 죽을 끓여 먹거나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요 냉기 다 써 있죠. 뭐 그런 기록들은 여러 책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냉기를 치료한다 이런 말들이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갈게요. 옛날 속담 중에 마원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원의 사람 이름이에요. 복파장군. 옛날에 이제 중국 위나라 장군인가 그럴 텐데 이쪽 베트남 지역 지금의 이제 그쪽 지역을 정벌하러 가요. 마원이라는 장군이. 그런데 이 더운 지역에 가면 또 베트남 지역에 가면 열대 지역이에요.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습해요. 비는 자주 오고 안개는 끼지 습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도 나면서 습해져. 옛날 풍토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쩔쩔매고 다 아프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원이 율무를 먹고, 율무 이제 누가 알려줘서 율무를 먹어서 치료해. 왜 그러냐면요. 자, 습한 지역에 아까 습이 뭐라고 그러죠? 뚱뚱해지고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몸이 습해져요. 우리가 날씨 맑을 때는 어때요? 몸이 기운이 나고 이게 가벼워져요. 날씨 저기압이라도 우중충하다 비가 의식 춥다 이러면 어떻게 돼? 몸이 찌뿌둥해지고 오히려 몸이 습해져요. 그럴 때 율무를 먹으면 율무는요 습한 거를 없애줘요. 습을 이기는 데 아주 도움이 돼. 그래서 아까 다이어트 식품이고 또 하나는 사람 비만을 치료할 때 이거 써요. 살 빼는 약이라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습기가 찬 동네
열대 지역이나 습한 지역에서 그 풍토병에 걸렸을 때 특효약이 뭐냐? 율무라는 거예요. 율무는 그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원 장군이 율무를 먹고 부하들한테 줘서 어떻게 전쟁을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마원 장군이 귀국을 할 때 얼마나 좋겠어. 본인한테는 이게 율무가 보배인 거야, 보배. 그래서 보석함에다가 갖고 와요. 좋은 술에다가 거다가 율무를 다 듣다. 본인한테는 보배니까.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뭐야? 혼자 금은부하를 혼자 다 독식한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마원장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함을 당해. 그 마원장 혼자 그 금은부하 혼자 다 차지했다고. 그래가서 이제 부관 참시를 당해. 죽은 다음에 거열. 다시 찢기는 참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한테 혐의받을 짓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원 장군이 만약에 정말 이게 보배든 다들 알려주고 공개를 했으면 괜찮았을 거를 이 율무를 보석하면서 갖고 오는 바람에 결국은 빌미가 돼서 본인이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혐의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남한테 일부러 그런 얘기 하잖아. 외밭에서 신발끈 목줄 과전불람 이하막정관 이런 데 오야 밑에서 갓 다시 쓰지 말고 과전 누구는 또 과하니까 이게 참인 줄 알아. 아니죠. 오이죠, 오이. 오이가 진짜 오이라는 얘기가 과라는 뜻이거든. 아, 참이야, 참이야. 오이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 과전불람 날 때 이거를 오이과자거든. 오이과자인데 남들이 오이 하니까 진짜 우리 먹는 오이인 줄 이게 아니라 외과자인데 진짜 외는 뭐냐면 참외라 진짜 외라는 얘기야. 진짜 오이, 참외. 그게 과야. 그래서 과전불란에서 참외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역을 해서 오이밭으로 오역한 수가 있죠. 아니야. 땅에 있는 거는 참외고 오이는 매달리는 거거든. 그리고 한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뭐 토막상식 어쨌든 그래서 남한테 혐의받을 짓 하지 말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속담이 마원의라고 하는 마원의 율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까도 해서 그 마원 장군이에요. 기원 지금 한 2000년 정도가 되겠네요. 이 마원 장군의 그러니까 동상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복파장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베트남 쪽에 이렇게 안개가 자주 껴. 이게 하롱웨인가? 그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밀리면서 비도 오죠. 우주 이런 습한 기운이 많아. 이걸 장기에 걸린다 이래요. 장기. 산람장기라고 하는데요. 습한 지역에 있을 때 나타나는 풍토병을 장기병이라고 그래요. 한의학 용어래요. 그래서 이런 걸 걸렸을 때 그거를 아까 그런 얘기했었죠. 율무를 가져오는데 보석함에다 가져와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원의라는 속담이 있다. 토막상시를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율무를 먹을 때마다 율무 처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혹시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후원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아까 내가 마원의 전기, 마원전이나 마원의 일대기라는 책에 여기에 이제 교지 지역이 뭐냐면 어디냐면 베트남 지역이에요. 베트남 지역. 처음에 그 베트남 지역, 교지 지역에 정보를 갔는데 항상 율무를 먹어서 능히 경신, 몸이 가벼워졌냐, 몸이 펄펄 날아, 몸이 습하면 몸이 찌뿌둥해진다고 그랬잖아. 찌뿌둥하니까 몸이 날아가는데 가벼워졌어. 성욕, 욕심이 없어져. 그래서 장기, 아까 뭐라 했죠? 그 습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토병이라고 했대. 그걸 이길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런 속담의 이야기에서 나온 유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몽구라는 책에서 결국 이제 인용을 해요. 마원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해야지, 조심해야지, 그걸 미련하게 당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 혐의받을지 하지 말아라. 여기서 유래가 돼서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요런 소식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인데, 소식은 복파, 아까 마원장군이라도 복파가
반율의 율무를 먹었대요. 율무를 밥을 해서 먹었더니 장기 아까 했죠. 풍토병을 어는 막아내고 전신약. 그래서 이제 그 신기가 전해진다. 이게 이제 신바람이 나서 능이 오개독이라고 해서요. 그 오개라는 지역이 있어요. 5개 그 계곡이라는 데서 오개 그런데 습해져 가지고서 그 병이 많아요. 독이 많은데 그 오개의 독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다. 사실 습한 걸로 인한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돼요. 하지만 그 참원 남한테 모함하는 말을 구할 수는 없더라. 얘기면 율무를 혐오받을 짓 하는 말에 율무가 남을 모함받았다 그러죠. 그 복파장군 즉 마원장군. 근데 그거를 막지는 못하죠. 오히려 그게 빌미가 돼서 당하는 거죠. 이런 시를 써요.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시를 쓴 정도면은 그 상식적으로 알아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습기 차고 안개 많이 낀 지역의 특징이다. 아까 그런 말씀드린 율무를 뭐라 그랬어요? 습을 없애준다 그랬죠? 습을 없애줘요. 습을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벼워지게 돼. 경신,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능이 장기를 이길 수가 있대. 그래서 여기 날아다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웃긴 사진 넣다 보니까 이걸 넣습니다만. 이렇게 신바람이 날 정도로 율무를 먹으면 체중도 빠지고, 몸의 기운도 나고 몸이 가벼워지더라. 체질은 누구한테 좋다고요? 태음인한테 좋더라.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태음인한테 맞는 걸 짚는 건데요. 특히 이제 사상의학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라도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봤다. 아마 이거 뉴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만. 프로젝트를 해서 태음인 다 모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태음인이 요런 모양이 되고요.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우개가 잘 안 되네. 그래서 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태음인은 태음인은 이게 살을 만져보면 어떨 것 같아요? 두꺼울 것 같죠? 이게 진짜 두꺼워요. 예. 그리고 땀이 많아요. 내가 저기 이제 체질 판단론에서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태음인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소음이 약간 귀공자 같고,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단정하고, 이런 느낌. 소양인은 범랑에도 약간 나온 것 같아, 입주기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태양에는 고집도 세고, 강인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여자를 보면 참 태음인이 눈에 확 들어오죠. 살이 두툼해지죠. 이게 태음인의 특징이에요. 소음인은 나이가 들어도 곱게 늙어요, 여자들이. 소양인은 또 이제 말이 많아 보이고요. 태양인은 뭔가 우락부락하고 강인하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요거는 이제 합친 거예요. 여자 남자를 합쳤을 때 이제 태음인의 특징. 요거 특히 태음인 남자가 확 드러나죠. 이게 태음인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는 체질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무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율무라고 하는 거는요. 광합성적으로 C4 사이클에 속하래요. 광합성에는요. 2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C3 사이클이 있고요. C4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C4 사이클은요. 광합성 기전에 올라가면 올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요. 광합성이 좋아져요. 그런데 C3는 좋아졌다 그렇게 내립니다만 C4는 계속 좋아져요. 일정 정도까지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내가 구분한 거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서양에서 구분했는데요. C4 사이트에 속하는 식물 조사를 해봤더니 희한하게도요. 옥수수, 옥촉소가 옥수수예요. 촉소, 수수, 서, 기장, 율무 이런 게 다 C4 사이클의 식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볼 때는 다 태음인 식품이에요.
우연히 일치인지 뭔지. 그래서 다른 걸 다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랬더니 C4 사이클의 약 80% 이상이 대부분이 다 우리가 볼 때는 태음인 식품으로 분류한 거에 다 속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C4 사이클은 그렇게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율무가 태음인한테 좋은 걸로 보이고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C4 사이클, C3는 좋아지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C4는요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효율이 좋아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C4 사이클은요. 낮에 광합성 효율도 좋습니다.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요. 근데 공장으로 말하면 그 기초 운영비가 많이 들어. 전기세가 또 많이 들어. 그래서 낮에 열심히 생산하고 밤에 또 다 까먹어요. 웃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C3 같은 경우는요. 낮에도 생산 별로 안 하고요. 밤에도 소모를 별로 안 해요. 생산도 적고 소모도 별로 안 하고 유지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C4는요. 생산도 많이 합니다만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C4 사이클은 어디에 유리할까요? 낮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좋고요. 밤에는 온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밤에는 낮에가 온도가 떨어져야 기초 운영 에너지가 덜 들거든요. 그러면 낮에 생산한 거 밤에 덜 까먹는 거야. 그러면 식물성 광합성 효율이 좋아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C4 사이클 우리 식물들 특징은 일교차가 심한 곳에 잘 자라요. 일교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하고. 그런 데가 어딜까요? 산간 지역이죠. 내륙 지역. 그래서 바닷가에서는요. C4 사이클 별로 안 자라요. 산골 지역에서 자라요. 이해되시겠죠? 일교차가 심한 곳. 토막상실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CO2 함량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좋아지는 걸 보여줘요. C4는 여기고 C3, 이건 C3.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으면 이제 율무가 태음인한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율무가요. 통에 밖으로 뚫어주는 작용을 잘해요. 뭉쳐진 걸 풀어주는. 그래서 율무는요. 마치 굳이 말하면 솥단지에다가 우리 밥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후루룩 끓인 다음에 김이 나가줘야 밥이 익죠. 김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떡이 되는 거야. 밥이 아니라 떡이 되는 게 완전히 질어가지고서 김이 나가요. 그래서 뭔가 쭉 하다가 쭉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표현을 의인의 율무는 미감, 단맛이 있는데 오로지 습으로 인한 비증은 뭐냐면요. 순환하는데 손이 저리는 거야. 손발이 저리는 거야. 발도 저리고 손도 저리는 거야. 습으로 인한 비증, 습기가 많아서 몸이 순환하는 데서 손발이 저려진 건 습비라고 그래요. 습비를 제거를 해준다. 왜냐하면 율무는 습을 제거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증, 잘 뚫어주다 보니까 막힌 걸 뚫어줘야 뭉친 걸 풀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비증에 좋아요. 그래서 근맥구련이라 해서요. 종아리에 쥐가 난다든지 근육이 땡기는 거야. 근육 경련. 우리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경련이 이렇게 가서 굳어져가지고서 쥐나서 그럴 때 율무가 뭉친 거를 풀어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옹, 폐위, 폐결핵 같은 거야. 폐로 기침한다. 아까 내가 초대 뭐라고 그랬죠? 율무는 폐결핵의 특효약이라고 그랬죠. 옛날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폐옹, 고름이 참다든지, 폐위, 몸이 약해져서 계속 기침한다든지, 폐가 약해지는 거예요. 폐가 위축되는 거예요. 폐옹은 가래가 끼는 거고요. 가래가 끼는 옹종이 생기는 거고요. 폐위는 폐가 마르는 거예요. 약해져가는. 그러면 힘이 약해지면 어때요? 기침한다든지 더 나빠지겠죠. 그럴 때 율무가 특효약이다. 이런 말을 예전에도 그대로 인식을 했다. 그리고 계기작용은 뭉친 거를 풀어줘요. 10개짜야. 기를 뚫어준대요. 그래서 밥 먹고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여기 뭐 하도 많이 먹어도 배가 숨도 헐떡거리고 배탈 났다.
이럴 때 뭘 쓰는지 아세요? 율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율무를. 그럼 이게 뭐야? 폐지 위기. 이때 폐는요. 태음인의 위기를 열어주고 소식진식. 음식을 소화시키고 음식을 진격시킨대요. 소화시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요. 뭉친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체할 때, 과식했을 때 율무를 쓴다. 내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뭉치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식는다고요. 뭉쳤을 때 살살 풀어주고 뚫어주더라. 뚫어주는 역할이 율무다. 그래서 옛날에 소화제로 사용을 했어요. 소화제 대용으로. 그리고 거습, 아까 습을 없앤다 이런 얘기했죠. 거습인데요. 몸이 뚱뚱한 거를 치료하는 것도 거습이에요. 또 하나는요. 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물난리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물난리 나서 막 물이 잔뜩 그러면 어떻게 해? 하수도부터 고치지. 물 나가게. 하수도를 메뚜고 물난리 났는데 벽 닦는 사람 있어요? 큰 것부터 해결해야 돼. 하수도 나가는 게 정상이야. 이해되시겠죠? 사람으로서 하수도는 어딜까요? 소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이렇게 찔찔거린다든지, 남자는요, 소변 딱 털고 났는데 몇 번을 떨어진다든지, 또 처음에 화장실 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힘쓰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안 좋은 거야. 하수도가 막힌 거야. 쉽게 말해서. 하수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나갈 때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다가 찔글찔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실금. 그거 다 안 좋은 거야. 자, 다시 말할게요. 율무라고 하는 거는요, 뭉친 거를 풀어주고 습을 제거해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수도도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하수도. 그러다 보니까 소변 보는 것도 하수도입니다만 남자가 부부 생활하는 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사정하는 것도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치료. 그래서 여기 이게 시원찮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부인한테 벌 받죠. 뭐 웃긴 사진 일부러 넣습니다만 요럴 때 쓰는 게 쉽게 말하면 정력 감퇴라든지 조로 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전립선염이라든지 요럴 때 쓰는 게 율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일 때 율무를 써요. 또 부인한테 맨날 혼나는 사람한테 쓴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게 율무다. 또 화장실에 낑낑거리는 사람들, 이럴 때 특효약이 율무다. 전달되죠. 그 표현이 사석열림이라고 그래요. 소변이 나가는데 사석, 돌멩이 있는 것 같아. 잔돌 같은 게, 모래알 같은 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변 얼마나 아프겠어. 그 표현을 사석림이라고 그래. 또 열림, 뜨거워서. 소변이나 뭐 방광이 너무 뜨거워지면요, 소변이 말라붙어요. 그러면 찌꺼기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소변 나갈 때 엄청나게 아파요. 돌멩이 나갈 때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결석 생긴다고 그래요. 결석. 요결석이나 뭐 방광결석, 신결석 이런 데 결석 나가면 어떻게 하죠? 양방명에서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 맥주 먹으라. 말이 말. 그래서 물 많이 먹으면 그 힘으로 나가게. 쉽게 말하면 쉽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특효약이 뭐냐? 율무라는 거예요. 태음인의 경우에. 그래서 옛날부터 사성님의 율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통불가인, 하도 아파서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픈 사람들, 요럴 때 율무를 쓰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소갈증이라고 해서 요즘 말하면 뭐랄까, 당뇨병을 생각합니다. 당뇨병의 개념은 요만큼이고요. 소갈증은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이런 소갈증에도 율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율무는 뭉친 거를 풀어주고 잘 나가고 하수도도 청소해주다 보니까 다양하게 쓰더라. 그래서 요결석에도 쓰고 당뇨에도 응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닷가 있죠, 바닷가. 이런 바닷가에 창호지를 붙일 때 뭘로 붙인지 아세요? 창호지를 붙일 때는요, 바닷가는요, 해풍이 불으면요, 습기가 많아요. 왜냐면 물 위로 오는 바람이다 보니 습기가 많아요.
그러면 창호지를요, 밀가루 풀려서 붙이죠. 그럼 잘 찢어져요. 그런데 율무로 풀을 해서 창호지를 바르잖아요. 안 찢어져요. 그래서 습기를 이기는 힘 때문에 그래요. 율무. 다시 말할게요. 바닷가나 배, 옛날 배이지, 옛날 배. 옛날 배 창문은요, 창호지로 발랐어요. 그러면 그 배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기와집은 어떻게 할까요? 창호지를 뭘로 바른다고요? 밀가루가 아니라 율무로 풀을 해서 다는 건다고. 그러면요, 바닷바위보로도 강해. 그래서 안 찢어져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옛날 요리야. 그런 거에 어디 써 있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봉유서를, 지봉유서라는 책에 써 있어요. 해상선창, 바닷가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배에 있는 창문에는 어떻게 돼? 율무가루로, 밀가루 풀을, 율무로 풀을 해서 창호지를 발라대요. 그러면 비록, 파도도 치고 바닷바람에 불어도 능 내고 오래 갈 수가 있대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마원 장군이 베트남 쪽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풍투병에 걸렸을 때 율무 먹고 좋아졌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창호지를 바를 때도 율무풀 넣으면 낫더라. 라는 말이 옛날 기록에 나와요, 그대로. 내 말이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그래. 이렇게 해서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우리는 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살 빼는데 뭐 쓴다고요? 율무를 쓰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삐쩍 마른 사람 율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삐쩍 말려고 성격 급한 사람 안 먹는 게 낫지. 어? 맹기적거리고 살찌고 이런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자, 또 습을 없애다 보니까 아까 이런 똥배 너무 심했나? 이거 먹으면 너무 이렇게 된다. 좀 너무 심했나? 어쨌든 살을 뺀데 좋고요. 특히 삐쩍 말린 사람, 우리는 비기가 허하고 습이 없는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물론 맞다 임신을 했다. 이럴 땐 먹어야 될까 말이에요. 임신한 사람은 자궁 쪽으로 애한테 모든 기운이 집결이 돼요. 그래 애가 잘 클 거 아니에요? 피나 에너지나 모든 기운이 집결이 되는데 율무봉 어떻게 될까요? 뭉친 거를 풀어주고 나가게 해주는 거 어떻게 될까요?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율무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안 먹는 거야. 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무는 뚱뚱한 사람이 먹을까 아니면 마른 사람이 먹을까요? 뚱뚱한 사람이 먹어야 되고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임신한 사람도 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율무는 뭉친 거를 풀어주고 나가게 해주니까. 전달 띠리리리 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율무는 폐를 보강을 해줘. 폐. 아까 그랬죠. 폐결핵의 특효약이라고. 그죠? 그걸 예전에도 인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율무는 의인의 율무예요. 심폐의 약으로서 많이 사용한다. 심장과. 근데 심폐가요. 되게 같이 붙어 다녀요. 폐 바로 심장이 쌓여 있거든요. 같이 이웃 동네로 있기 때문에 심장이 좋아지면 폐도 좋아지고요. 폐도가 좋아하면 심장도 좋아져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전에 폐옹이 뭐라 했죠? 폐결핵이나 폐농양 이런 얘기 이거를 치료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풍습 이런 거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손각혈 기침하는 거 피 토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기침하다가 피를 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폐를 보강을 하는데 율무가 좋다. 아까 소도 뭐라고 그랬죠? 율무는 폐결핵의 특효약으로 예전부터 썼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아까도 객혈 토를 토한다든지 이렇게 피 토하는 경우에 쓴다. 그래서 폐옹객혈 폐농양으로 인한 객혈이라든지 폐위 해타 농열 진한
농열이라 하죠. 피인데도 그냥 선열피가 아니라 검붉은 피 있죠. 진한 검붉은 피. 그걸 통한 농열이라고 그래. 가래하고 섞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해. 이럴 때 다 특효약으로 율무를 다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내가 발산한다고 그랬죠. 뭉침을 풀어준다. 그래서 구급극령이라고 그래서요. 그 다리에 쥐나는 거예요. 다리에 쥐나는 거. 다리가 쥐나가 나면요. 이게 다리라고 합시다. 다리가 쥐나면 피지를 못해요. 콱 해가서. 피지를 못해. 이거 폈다, 이거 어렵죠. 그래서 근육이 쥐가 나서 굴신, 폈다 구부렸다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오래된 풍습비, 이렇게 손발 짜릿짜릿한 사람들 있어요. 그 습과 풍으로 인한 비증이 뭐라 그랬죠? 순환이 안 돼서 손이 저릿저릿하는 거야. 아파요. 이를 오래된 사람들한테 이거 다 쓰더라. 이렇게 쥐가, 그건 아시죠? 이게 다리에 쥐가 나왔으니까 다리라고 했었다. 발이라고 하면 다리 쥐 나면 발가락 이렇게 발등으로 젖혀야 되는 거. 이건 아시죠? 이러면 풀리는데요. 어쨌든 요걸 자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뭉친 거를 풀어주는 게 율무니까 요럴 때 율무를 복용하면 좋다. 가벼운 건 그냥 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쥐가 났다. 태음인이다. 뭘 먹어야 돼요? 율무다.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볼게요. 율무는 어떻게 돼요?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에 율매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매자, 요 발음은 똑같아요. 이거 뭐다? 율무의 이명이다. 이명이 옛날 고어다. 이을모 하다가 결국은 율무, 율매. 그래서 현재 율무로 쓴다. 바로 전 율모로 썼어요, 율모. 토막상식을 알아두자, 이런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봐서 아까 훈몽자 외에 옥촉서가 나온다고 그랬죠. 율무의 이명으로. 정말 여기나 옥촉서, 옥수수가 율무의 이명일까요? 그건 잘못 본 것이다. 율무와 옥수수는 다른 것이다. 다만 그 당시에 벌써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 율무로 예전에 죽을 많이 끓였기 때문에 죽의 대명사가 율무였다. 근데 뭐 사실은 다 뭐 지금 정말 다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또 잘못된 거다. 다만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율무를 죽을 많이 간다. 왜냐하면 구황식품의 의미도 있고요. 구황식품의 의미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몸을 좋게 하는 의미 내지하면은 뭐 회복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마원의 속담이 있었다고 그랬죠. 과전 불란의 이하막정관이라고 그랬어요. 과전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고 신발끈 묶다가 도둑이 알아 몰리죠. 또 이하막정관 간 밑에서 쓰지 말라. 그리고 괜히 여자 옆에 뒤에 있어서 성추행범이야 이렇게 오해받지 마셔라. 아셨죠? 그래서 과전불남의 이하막정관. 아까 이 과는 뭐라고 그랬죠? 오이과 짜지면 오이가 아니라 뭐라고? 참외, 진짜 왜? 참외를 말하고 있어요. 오이하시고요. 그래서 토막상식으로 좀 알고 지내자. 이런 말이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런 뚱뚱한 비만 체질 뭘로 먹는다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율무가 최고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 빼는 약에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 게 율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치나 태음이 식품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를 그냥 율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어떤 율무 공부를 통해서 생활의 속담 내지하면 율무를 먹어도 무슨 의미구나 이런 걸 알고 좀 먹자. 아까 삐쩍 말른 사람 율무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뚱뚱한 사람이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차 한 잔 드시고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우리 한번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